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군자란의 꽃대가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도 이렇게 크게 자라야 되는데 저 주사파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이제 사회주의 헌법 초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곧 정세균이가 통과시켜라 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는 6월 13일부로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탄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저들을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인민민주주의 북조선 제2중대 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청와대 가상화폐 강공 알고도 모른 척한다. 법무부 거래소 폐지 발표 이미 알고 짜고서 있었다가 문매를 맞으니까 우리는 몰랐다 라고 거짓말을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법무부에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작년 11월 달에 대책을 지시했고 거래금지 특별법 사전 논의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가 발표 뒤 대혼란이 일자 청와대에 우린 관여 안 했다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박상기 무엇하러 따라갑니까? 이 여적들을 뭐하러 같은 여적 반열에 박상기 씨 당신이 올라섰습니까? 법무부 발표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어떻게 우리가 다 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도 지난 연말 비공개 당정 협의도 열렸다며 법무부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문재인을 보십시오. 이 거짓말의 달인 주사파 여적 이 문재인이가 정권을 찬탈하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인세 대폭 내려놓고 임금이 오르고 있고 투자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업들 직원과 함께 혜택을 나누겠다. 월마트 최저시급 10%를 인상했다. AT&T 그리고 보잉 등 보너스 세례를 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의 미래 계획이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대한민국 MB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도 수사한다.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이제 침몰시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걸 보고도 국민들이 모른다면 당신들은 개돼지입니다. 시장 잡으려다 시장에 발목 잡혀버린 정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강남집값, 가상화폐, 장관들 전문가 경고에 귀맞고 경제 사안을 정치 논리로 접근, 청와대는 부처 간 조율을 못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일이 터지면은 청와대는 개입 안 했다. 이 짓 하니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정직해라 이 조선의 언론인들아.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 청와대 제동에 부딪혀 7시간 만에 부처 협의 후 추진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투기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래이지만 300만 명이나 되는 투자자를 감안하지 않고 가상화폐 광풍을 과거 전국을 도박판으로 몰고 간 바다 이야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다 시장의 역습을 받은 것이다. 맞죠? 바다 이야기도 문재인이가 일으켰고 이 비트코인 열풍도 문재인이가 일으켜서 그 돈을 벌고 빠져나간 놈들은 종북 간첩단과 북한 해커 부대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 내 경제 전문가들인 늘상 공무원들은 시장 논리를 주장했다가 적폐 세력으로 몰릴까봐 입을 닫고 손을 놓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 어쩌다 공무원이 된 들은 정부 내 불협화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옳지만 그렇게 할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시한 청와대도 공감한 부처들도 뜨거운 코인 떠넘기기가 바쁘다. 거짓의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의 청와대가 하는 일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 놓고 혼선, 대책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제도화 검토하다 투기 심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강력 대처를 지시했고 법무부의 폐쇄안에 타 부처가 공감했고 청와대도 공감했다. 지지층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확정 안 됐다. 뒤로 뺐고 김동연 부총리 기술 측면도 봐야 된다. 법무부는 혼자 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 이게 전선에 나가서 적군이 우리보다 세다라고 하니까 지휘관놈이 먼저 내빼는 이 형국을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금융수장들 다 모였지만 금감원장 왜 문매 만나 얘기하다가 끝났다. 청와대 간담회 가상화폐 대책 못 내놓고 코인 폭락 내기해도 좋다 발언 금감원장 해임 청원 화제에 올랐다.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 사람이 이제 떠안게 됐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에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최 원장은 작년 12월 27일 기자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한 게 확언이 됐다. 바른 말 했죠. 한국 사회의 병적인 쏠림 현상 2000년대 벤처, 2003년 카드빚, 2011년 저축은행, 끝은 버블 붕괴, 정부가 중심 잡고 대책 세워야 이것을 기획한 세력이 있죠. 누가 이 짓을 견인했나? 국가, 주사파 정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연일 김정은이 좋아할 소리를 트럼프가 해대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다. 며칠 전부터 태도 확 바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것은 지난해 8월 기자들과 만나 밑에서부터 봅니다.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트위터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리틀 로켓맨과 협상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비난했죠. 또 지난해 11월에는 리틀 로켓맨은 병든 강아지다 라고 공격했죠. 지난 1월 2일 트위터에서는 김정은이 핵버튼이 있다고 하는데 내 핵버튼은 훨씬 크고 강력하다. 이 강경론을 쏟아냈던 트럼프가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블룸버그 인터뷰 때는 적절한 상황이라면 김정은과 만나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때는 왜 이랬습니까? 원비거를 이제 석방시키려고 이랬죠. 6일 기자회견, 12월 6일 기자회견, 김정은과 직접 통화할 수도 있다. 10일 백악관 성명, 대통령은 올바른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게 개방적이다. 11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는 내가 북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화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쟁을 할 것인지 평화를 할 것인지 적으로 하여금 모르게 해야지 참모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푸틴은 역시 김정은인 편입니다. 김정은은 소양 있는 정치인, 이번 판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은근히 트럼프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와 김정은의 싸움에서 김정은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심판관,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겨눴던 6.25의 전쟁 국가, 스탈린의 후예 푸틴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3일 토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지금 국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아닌가? 저는 정부 아닌가 보다는 청와대 주사파 아닌가?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경제,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7시간 만에 뒤집은 일은 정부의 국정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 주요 지지층인 20, 30대가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으로 몰려와 대통령 지지했던 걸 후회한다고 항의하자 그만 백기를 들었다.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지층을 거짓으로 달랬다.
300만 명이 하루 최대 6조 원을 거래하는 시장에 사전 예고도 없이 기세 등등 나타나 정문에 대못을 받겠다고 나섰던 정부가 몇 시간 만에 겁먹은 듯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한 정책이었다. 한국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세계에 광고한 셈이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주사파 청와대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얼마나 즉흥적으로 그 지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문제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 잘못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문재인은 표현대로 눈 하나 깜짝 않는다. 그런데 지지층이 기침만 해도 정부가 감기에 걸린다. 지금 국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자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2030 세대의 절규. 이걸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이 여적 주사파 간첩단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20대 30대 청년 세대였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가 나오자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몰려가 항의 글을 올리고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서명했다. 문재인을 겨냥해 대통령 뽑은 것을 후회한다는 등의 성토도 쏟아졌다. 현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인 청년들이 이토록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는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체 가상화폐 투자자의 60%인 180만 명이 20대 30대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땀 흘려 성취하는 대신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어 대박을 염원하고 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걸 어느 놈이 만들었느냐?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의 청와대가 만든 것 아니냐? 동아일보 18년 1월 13일 토요일자입니다. 특활비 수억 원 수수, MB 집사 압수수색. 검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MB의 총무기획관 오늘 소환. 불법 사찰 공직윤리관실 전달 의혹.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하겠다. MB 측 또 다른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저는 보수 불태우기에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따라 주사파 청와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는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법원, 박 전 대통령 58억 재산 동결, 내곡동 사저 수표 40억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 이 성창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약 58억 원에 대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 그 이름도 노토리어스한 악명 높은 성창호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이 짓을 했다. 저는 중앙지검의 윤석열과 중앙지법의 이 성창호가 지금 이 보수 불태우기에 앞장을 선 모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누가 장악했습니까? 주사파 종북 간첩단들이 장악하고 또 김일성의 장학금 이 판사들이 장악한 또 검사들이 장악한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 저항권을 발동 안 하고 집에 처박혀서 아랫목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TV조선 이 여적의 신문 방송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바보 천치 개 돼지들은 깨어나든지 김정은의 이제 졸개가 되든지 이제 죽든지 이것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가상통화 혼란, 부처 따라 대응 수위에 이견이 있다. 법무부 조율 안 된 채 불쑥 강경책을 냈다. 이 동아일보의 이 여적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 종북 간첩단들은 법무부가 조율 안 된 채 불쑥 강경책을 냈다. 이 개짓거리 개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동아일보, 김일성이가 싸웠다고 하는 그 전투 장면을 금판으로 만들어갖고 98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98년도에 갖다가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동아일보. 이제 완전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조율 안 된 채 불쑥 강경책. 이렇게 써주는 이 동아의 이 종북 간첩단들. 법무부 신종 다단계 인식 입법 타진. 작년 10월 법무장관, 보좌관, 검사 등 국회 찾아와 논의했다 거절당해.
지금 이렇게 거짓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조선일보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것이 동아일보의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작년 11월 이 총리 지시로 태스크포스가 발족됐다. 법무부 금융위 강력 대응 필요, 기재부 과기부 기술발전 조회, 청와대 정책실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김동연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진화했다. 이 개 거짓말을 하는 놈들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합의했고 청와대가 다 오케이 사인을 해갖고 내보냈다. 이렇게 조선일보처럼 정직하게 쓰지 못하는 동아일보 이 개 거짓말을 국민들은 앉아서 보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끊으십시오. 이게 B2 스텔스 폭격기, B1은 약간의 스텔스지만 B2는 완벽한 스텔스, 구조상으로도 이제 레이더 전자파가 와서 튕겨나가게끔 설계가 돼서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스텔스 폭격기를 봅니다. 바퀴다리가 접혀 들어가면은 전자파가 와서 난반사를 하면서 레이더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극히 일부만 돌아가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에 전진 배치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8일 작전을 위해 대기 중이다. 이걸 그렸습니다. 자, 김정은이라고 하는 놈은 100년 제재해도 뚫는다. 왜? 퍼주는 문재인이가 제2중대로 임종석과 함께 버팅기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뒷문을 열고 우리를 지원해준다. 그러므로 풍계리에선 새 갱도를 뚫어서 이제 7차 핵실험을 곧 하겠다. 이걸 밝히고 있는 김정은이를 봅니다. 군시설 방문 관력 개고 연구소행, 기술혁신 통한 경제성장 독려, 대화 국면 속 병진 노선 계속 의지, 미 전문가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7차 실험용 핵실험용 서쪽 갱도 굴착 활동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곧 7차 핵실험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하철역에 등장한 문재인이 생일 축하 광고 1월 24일이 66회 생일이라고 하죠. 팬클럽 1억 들여 서울 18곳에 설치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전례 없어서 논란이 인다. 야당 사상팬 아닌 국민 대통령 되길. 교통공사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없다. 왜 위반 소지가 없느냐. 이 야당은 제대로 싸우라. 이것이 이제 지방선거에 문재인이가 이 표를 몰아주기 위한 이 지방선거 선거용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안다. 이놈이 하는 짓이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그곳에서 이제 개헌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각 거리마다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무상복지, 이제 어르신네들 올해부터는 20만 원 받던 것을 30만 원 받습니다. 이 무상복지를 선전하면서 거기에도 문재인의 얼굴을 그려놓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돕는 일을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다. 왜? 50대 언론사가 이렇게 보고하지 않으니까. 이 선거운동을 하는 문재인을 보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또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70% 이상의 지지율로서 이거 어느 놈이 하고 있습니까? 언론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률 20%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5%, 10% 미만인 걸 가지고 20%라고 뻥튀기를 하면서 70, 72%, 73% 이 개짓거리를 하는 언론 50대 여적의 언론사들을 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의 이 여적질 아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라고 했는데 모든 길은 6.13 개헌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6.13 개헌을 위해서 73% 지지율이다 하는 거짓을 선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하철역에서 보기 싫어도 봐야만 하는 이 광고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도 거리마다 이 문재인 이 여적의 얼굴을 그려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볼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이 여적 문재인이가 벌리는 대한민국 잡아먹기, 헌법 파괴하기, 계속성 파괴하기, 헌법 66조 2항 파괴하기가 이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봅니다. 가상통화 불구경하다가 불확실성 기름 부은 정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거짓의 타이틀을 또 붙였습니다. 신한은행이 어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했다. 가상통화 거래가 사회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조차 불확실해지자 보류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실명 확인이 가능해야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한 만큼 주요 은행들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국내 거래소에서의 가상통화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그제 법무부가 부처 간 조율 없이 조율했다 이놈의 새끼야.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이 요동친 것처럼 가상통화를 둘러싼 불확실성만 커진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이놈도 거짓말하고 있다. 조율된 정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됐지만 여태 강 건너 불구경처럼 손 놓고 있었다. 금융당국 역시 하루에 수조 원이 거래되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 공식적인 화폐가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해 7월 거래소 인가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부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해당 업계와 기술 활용을 위해 모델을 갖춰야 한다. 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20대, 30대를 홀겨서 이렇게 경제적인 또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 임종석 문제의 주상파 간첩 이 청와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구어온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민주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자유 빼고 민주화 평등으로 즉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개헌안을 내놓고 3월까지 정세균이가 통과시켜라 아니면 내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5월 24일까지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하는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6월 13일은 싫으나 좋으나 개헌안이 가는데 저 전자개표기를 갖고 있는 문재인이가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80% 이상이 사회주의 헌법을 찬성했다라고 전 세계 나팔을 불어댈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19대 대선에서 저 전자개표기 선관위 위원장이 만들어준 그것에 의해서 가짜 대통령,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이 된 저놈이 이제는 북한의 지령을 따라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여 연방제 통일로 가고자 하는 이것을 3대째 간첩 대통령 때는 즉 김대중 1대, 노무현 2대, 제3대 간첩 대통령 문재인 때는 반드시 이루어라 하는 지령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6월 13일 이전에 저놈들을 끄집어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김정은의 노예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동아 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이제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님, 합참의장 정경두 합참의장님, 땅굴이 휴전선 4km 이남으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개 거짓말을 땅굴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바랍니다. 장군들과 연합해서 땅굴에 대비하는 것은 국민의 본분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땅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땅굴 관련 광고가 나갑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군자란의 꽃대가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도 이렇게 크게 자라야 되는데 저 주사파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이제 사회주의 헌법 초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곧 정세균이가 통과시켜라 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는 6월 13일부로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탄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저들을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인민민주주의 북조선 제2중대 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청와대 가상화폐 강공 알고도 모른 척한다. 법무부 거래소 폐지 발표 이미 알고 짜고서 있었다가 문매를 맞으니까 우리는 몰랐다 라고 거짓말을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법무부에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작년 11월 달에 대책을 지시했고 거래금지 특별법 사전 논의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가 발표 뒤 대혼란이 일자 청와대에 우린 관여 안 했다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박상기 무엇하러 따라갑니까? 이 여적들을 뭐하러 같은 여적 반열에 박상기 씨 당신이 올라섰습니까? 법무부 발표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어떻게 우리가 다 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도 지난 연말 비공개 당정협의도 열렸다며 법무부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문재인을 보십시오. 이 거짓말의 달인 주사파 여적 이 문재인이가 정권을 찬탈하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인세 대폭 내려놓고 임금이 오르고 있고 투자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업들 직원과 함께 혜택을 나누겠다. 월마트 최저시급 10%를 인상했다. AT&T 그리고 보잉 등 보너스 세례를 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의 미래 계획이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대한민국 MB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도 수사한다.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이제 침몰시키고 자, 푸틴은 역시 김정은인 편입니다. 김정은은 소양 있는 정치인 이번 판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은근히 트럼프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와 김정은의 싸움에서 김정은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심판관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겨눴던 6.25의 전쟁 국가 저 스탈린의 후예 푸틴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3일 토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지금 국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아닌가. 저는 정부 아닌가 보다는 청와대 주사파 아닌가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생활과 경제,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7시간 만에 뒤집은 일은 정부의 국정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 주요 지지층인 20, 30대가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으로 몰려와 대통령 지지했던 걸 후회한다고 항의하자 그만 백기를 들었다.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지층을 거짓으로 달랬다.
300만 명이 하루 최대 6조 원을 거래하는 시장에 사전 예고도 없이 기세 등등 나타나 정문에 대못을 받겠다고 나섰던 정부가 몇 시간 만에 겁먹은 듯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한 정책이었다. 한국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세계에 광고한 셈이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주사파 청와대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얼마나 즉흥적으로 그 지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문제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 잘못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문재인은 표현대로 눈 하나 깜짝 않는다. 그런데 지지층이 기침만 해도 정부가 감기에 걸린다. 지금 국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자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2030 세대의 절규. 이걸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이 여적 주사파 간첩단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20대 30대 청년 세대였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가 나오자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몰려가 항의 글을 올리고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서명했다. 문재인을 겨냥해 대통령 뽑은 것을 후회한다는 등의 성토도 쏟아졌다. 현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인 청년들이 이토록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는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체 가상화폐 투자자의 60%인 180만 명이 20대 30대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땀 흘려 성취하는 대신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어 대박을 염원하고 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걸 어느 놈이 만들었느냐?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의 청와대가 만든 것 아니냐? 동아일보 18년 1월 13일 토요일자입니다. 특활비 수억 원 수수, MB 집사 압수수색. 검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MB의 총무기획관 오늘 소환. 불법 사찰 공직윤리관실 전달 의혹.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하겠다. MB 측 또 다른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저는 보수 불태우기에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따라 주사파 청와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이는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법원, 박 전 대통령 58억 재산 동결, 내곡동 사저 수표 40억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 이 성창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약 58억 원에 대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 그 이름도 노토리어스한 악명 높은 성창호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이 짓을 했다. 저는 중앙지검의 윤석열과 중앙지법의 이 성창호가 지금 이 보수 불태우기에 앞장을 선 모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누가 장악했습니까? 주사파 종북 간첩단들이 장악하고 또 김일성의 장학금 이 판사들이 장악한 또 검사들이 장악한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 저항권을 발동 안 하고 집에 처박혀서 아랫목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TV조선 이 여적의 신문 방송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바보 천치 개 돼지들은 깨어나든지 김정은의 이제 졸개가 되든지 이제 죽든지 이것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가상통화 혼란, 부처 따라 대응 수위에 이견이 있다. 법무부 조율 안 된 채 불쑥 강경책을 냈다. 이 동아일보의 이 여적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 종북 간첩단들은 법무부가 조율 안 된 채 불쑥 강경책을 냈다. 이 개짓거리 개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동아일보, 김일성이가 왜 문매 만나 얘기하다가 끝났다. 청와대 간담회 가상화폐 대책 못 내놓고 코인 폭락 내기해도 좋다 발언 금감원장 해임 청원 화제에 올랐다.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 사람이 이제 떠안게 됐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에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최 원장은 작년 12월 27일 기자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에도 좋다고 말한 게 확언이 됐다. 바른 말 했죠. 한국 사회의 병적인 쏠림 현상, 2000년대 벤처, 2003년 카드빗, 2011년 저축은행, 끝은 버블 붕괴, 정부가 중심 잡고 대책 세워야 이것을 기획한 세력이 있죠. 누가 이 짓을 견인했나? 국가, 주사파 정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연일 김정은이 좋아할 소리를 트럼프가 해대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다. 며칠 전부터 태도 확 바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것은 지난해 8월 기자들과 만나 밑에서부터 봅니다.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트위터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리틀 로켓맨과 협상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비난했죠. 또 지난해 11월에는 리틀 로켓맨은 병든 강아지다 라고 공격했죠. 지난 1월 2일 트위터에서는 김정은이 핵버튼이 있다고 하는데 내 핵버튼은 훨씬 크고 강력하다. 이 강경론을 쏟아냈던 트럼프가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블룸버그 인터뷰 때는 적절한 상황이라면 김정은과 만나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때는 왜 이랬습니까? 원비거를 이제 석방시키려고 이랬죠. 6일 기자회견, 12월 6일 기자회견, 김정은과 직접 통화할 수도 있다. 10일 백악관 성명, 대통령은 올바른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게 개방적이다. 11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는 내가 북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화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쟁을 할 것인지 평화를 할 것인지 적으로 하여금 모르게 해야지 참모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걸 보고도 국민들이 모른다면 당신들은 개돼지입니다. 시장 잡으려다 시장에 발목 잡혀버린 정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강남집값, 가상화폐, 장관들 전문가 경고에 귀맞고 경제 사안을 정치 논리로 접근, 청와대는 부처 간 조율을 못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일이 터지면은 청와대는 개입 안 했다. 이 짓 하니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정직해라. 이 조선의 언론인들아.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 청와대 제동에 부딪혀 7시간 만에 부처 협의 후 추진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투기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래이지만 300만 명이나 되는 투자자를 감안하지 않고 가상화폐 광풍을 과거 전국을 도박판으로 몰고 간 바다 이야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다 시장의 역습을 받은 것이다. 맞죠? 바다 이야기도 문재인이가 일으켰고 이 비트코인 열풍도 문재인이가 일으켜서 그 돈을 벌고 빠져나간 놈들은 종북 간첩단과 북한 해커 부대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 내 경제 전문가들인 늘상 공무원들은 시장 논리를 주장했다가 적폐 세력으로 몰릴까 봐 입을 닫고 손을 놓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 어쩌다 공무원이 된 들은 정부 내 불협화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옳지만 그렇게 할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시한 청와대도 공감한 부처들도 뜨거운 코인 떠넘기기가 바쁘다. 거짓의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의 청와대가 하는 일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 놓고 혼선, 대책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제도화 검토하다 투기 심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강력 대처를 지시했고 법무부의 폐쇄안에 타 부처가 공감했고 청와대도 공감했다. 지지층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확정 안 됐다. 뒤로 뺐고 김동연 부총리 기술 측면도 봐야 된다. 법무부는 혼자 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 이게 전선에 나가서
적군이 우리보다 세다라고 하니까 지휘관 놈이 먼저 내빼는 이 형국을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금융수장들 다 모였지만 금감원장